이른을 넘긴 뒤에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 고통은 평생 곁을 떠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한 세기를 넘어선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얼굴을 보았고 수많은 계절을 건너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온화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의 성급함이 흰 머리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30이 되기 전 분노를 내 성격이라 여겼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내가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세상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그것이 곧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그것을 붙잡아 말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감정은 나와 함께 나이를 먹으며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도 있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위나 배움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평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고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나는 다른 공통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깥을 원인으로 삼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러나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내 분노를 수없이 들여다본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타인이 내 감정을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만 자극을 주었을 뿐입니다. 진짜 결정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분노했고 어떤 날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스스로를 통제할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감정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돌보지 못한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나는 노년에 이르러 이런 말을 자주 되새겼습니다. 감정은 찾아오는 손님이고 선택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에게 집의 열쇠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 여깁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큰 소리로 터져 나옵니다.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통제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 말할 것인지, 잠시 침묵할 것인지, 지금 반응할 것인지, 그냥 지나가게 둘 것인지, 이 짧은 틈 사이에서 인생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분노가 정말 상대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 쌓인 기대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늦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늦게 배운 진실이라도 배운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평온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지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거칠어서 그렇다고 여겼고, 나이가 들어서는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 살아보니 분노의 뿌리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개 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랬고 내가 한 만큼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오고 서운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나는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웃으며 넘기고 어떤 이는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나 배움의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을 돌아보는 힘의 차이였습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다인은 나를 상처 입히는 존재라기보다 내 안에 이미 있던 버튼을 눌러주는 존재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 버튼이 없다면 아무리 세게 눌러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대를 탓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자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다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쉽게 예민해집니다. 책임은 늘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익숙했던 자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작은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오랫동안 애써 지켜온 나의 가치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은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이 건드린 나의 두려움이 더 큰 것입니다. 나는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분노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분노를 강함으로 착각합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참지 않는 것이 당당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오며 보았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힘보다 잠시 멈추는 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보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이 있고 피로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오래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성품처럼 굳어집니다. 매번 화를 선택하면 화가 길이 되고 매번 참기만 하면 억눌림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감정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네가 정해야 한다고.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중년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지칩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기대만큼의 인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그 거칠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돌보아야 할 시기가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분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속으로 묻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하려 합니다. 내가 오래 살아 얻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내 반응을 바꾸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자극 앞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젊을 때보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나 마음속 자존심은 여전히 예전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이름만 말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세상은 빠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남아있는가? 나는 은퇴를 앞둔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강의가 끝난 뒤 교정에 홀로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며 말을 해왔지만 막상 조용해진 공간에 서니 내 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은 직함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 사람이 외부의 자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그 자리가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종종 분노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중년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말은 웃고 넘겼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 속에는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버텨온 시간들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긴장한 탓입니다. 나는 한 번은 제자에게서 다소 무례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나였다면 즉시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살폈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지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분노는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적이 아니라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부분을 비춰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를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원인이 밖에 있지 않다면 나는 다시 나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 말보다 내 안의 상처가 더 깊은 것입니다. 그 상처를 외면한 채 상대를 향해 소리치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었기에 조금의 상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는 쉽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살아온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리를 바꿉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관찰자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면 감정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것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질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여러분을 점점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얻는 것이 중요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비우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분노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사랑은 필요하지만 보답을 계산하는 순간 마음은 금세 거칠어집니다. 나는 어느 시기부터 모든 생각을 다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침묵하면 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이 많습니다. 굳이 붙잡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할수록 마음의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지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추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고, 누구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누구는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남과 나를 저울에 올리는 순간 평화는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과만 비교하려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가, 조금 덜 화를 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한 나는 마음의 문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말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모르게 거칠어집니다. 자극적인 소식에 오래 머물수록 생각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것을 조금 더 엄격히 골라야 합니다. 모든 대화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모든 소식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허락한 것만큼만 물들어 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 나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정말로 내 가치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더 이상 길게 붙잡지 않습니다. 가치를 지켜주는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삶의 태도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격하는 대신 한숨 고르고 물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둡니다. 그 잠깐의 여유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불필요한 싸움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 다툼이 내 삶의 방향과 상관이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다면 조용히 놓아버리면 됩니다.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하루를 망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누구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둘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배운 작은 기술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보니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지켜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한때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고 나를 바로 이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오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옵니다. 10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분노가 곧 나 자신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화는 내 안을 스쳐가는 하나의 바람이라는 것을.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가 바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나이 들 수 있느냐고. 나는 거창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평안을 맡겨두면 내 삶의 열쇠를 남에게 건네는 셈이 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서 기준을 찾지 않고 내 안의 원칙에서 기준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켜도 예전처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는가를 묻기보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나를 피해자의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태도는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한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선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나는 목적이라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까닭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칠 것인지 분명히 정해두면 쓸데없는 다툼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이 싸움이 내 남은 시간과 어울리는가? 이런 질문이 많은 감정을 걸러줍니다. 내면의 평화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상태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연습,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한번 다져진 평온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입니다. 불공정함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을 흔들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가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았고 나를 증명하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이에 서 있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쉼을 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그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 얻은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